하겠습니다. 넘기시면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94페이지 우리가 넘겨보세요. 우리가 9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제목이 94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제목이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방법하고 수단이고 오른쪽 가시면은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방법이에요. 이유예요. 이유. 근거와 수단은 다르죠. 그러니까 근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문제를 풀어봤지만 뛰어든 그런 어떤 근거가 있고 수단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같습니까? 이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에 대한 이유가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두 가지 가겠는데 가겠습니다. 자,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근거예요. 정부의 시장을 개입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예전에 이제 이유라고 나왔었는데 요즘 근거입니다. 그럼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정치적과 경제적. 그럼 정치적과 경제적을 우리가 맞추시고, 자,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냈었는데 문제를 이 두 가지를 바꿔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정치적과 경제적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잘 돌아가게 되면 있는 사람이 너무 먹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제가, 이건 경제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이라 그랬어요? 정치적.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죠.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정책,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좀 비싸게 만들어야 돼요?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소득을 재분배시키죠. 그죠? 소득 재분배. 요런 역할을 이제 해주고요. 시장이 안 돌아가면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죠. 시장 실패라는 건 이따가 후술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볼 거고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입한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의 수정 나오면 무슨 쪽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 그다음에 저소득이 지읒 들어갔죠. 자, 이것도 지읒 들어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소득 가면 뭐가 나온다? 정치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자, 그래서 가볼게요. 거기 가시면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정치적은 그냥요, 저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누진세제라든지 주택정책이 임대주택정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목표로서 그게 효율성, 형평성을 조화롭게 가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의 수정입니까? 시장 실패의 수정이죠. 그래서 개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제적 기능은 외부 효과와 공공재라는 단어가 있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게 시장의 실패인데, 자, 이게 뭐냐면 사회가 원하는 만큼 적정 생산이나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는 만약에 적정 생산을 20개를 원하는데 10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냥입니까? 생산이 적습니까? 적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실패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나중에 후소를 하겠지만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과도 생산이 되죠.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이 수행되지 못합니까?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특히 이제 외부 효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것도 경제적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만들어야겠죠. 원인으로 갑니다. 원인을 알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부동산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죠? 불완전하고, 자, 불완전 경쟁시장이 대부분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그럼 대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냥 생산해요?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럼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 독점으로 가서 나중에 또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 그냥입니까? 독과점을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쓰는 재화가 공공재예요. 자, 공공재는 우리한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생태공원 같은 경우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개방을 하면서 돈을 안 받아. 그러면 배제야, 비배제야?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죠. 그래서 서로 경합하지 않으니까 비경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냥요 무임승차를 해요. 그 무임승차가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가 안 되죠. 그럼 시장에 맡기면 과소생산된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대칭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 자,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동질합니까? 물건이 다 비동질합니까? 그럼 동질성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럼 비공개하다 보니까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사적인 경향이 많아서 정보 수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율적인 배분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개입합니까? 그럼 요즘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개발될지를 알려야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부 효과 자체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외부 효과는 제가 따로 빼서 드리고, 여기까지 책을 체크하죠. 자, 일단은 95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죠. 그럼 그 5가지 중 아닌 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규모의 경제, 불안전 시장, 정보의 비대칭. 자, 공공재 들어갑니다.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을 줄지 않죠.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 배제하지 않죠. 비배제. 근데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비가 꼭 들어가야 되죠. 경합이에요, 비경합. 배제예요, 비배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은 공동소비이고 비배제는 무임승차, 과도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자,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정부가 조세를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독과점이라는 자체가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렇죠. 그럼 독과점은 대기업이에요. 그럼 3번에 규모를 경제를 한다는 것은 그럽니까? 대량 생산을 합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감소되죠. 그러면 가격을 또 다운시키니까 자연 독점으로 가요.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보에 대한 규제,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나중에 또 자연 독점으로 가죠. 독과점을 규제해야 된다는 거.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정보가 불안전하죠. 그래서 이제 비효율적인 정보의 배분으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익을 챙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역선택이라는 건 정보가 부족한 거래 당사가 바람직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는 뭐 자기만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건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외부 효과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게 무조건 됩니다. 거의 90%인데, 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정하고 부가 있었죠. 정은 긍정적이고 부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정의 복과와 부의 복과가 있어요. 정은 외부 경제를 얘기하고요. 외부 경제를 얘기하고, 자, 얘는 이제 외부 불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 자, 그럼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복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될 수밖에 없죠.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핀피와 님비가 나왔었는데, 그럼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달라고 하니까 핀피라고 했죠.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밀입장이나 화장터 같은 경우는 막죠. 님비예요. 님비. 님비.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돼요 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 그럼 염리 출제원이라면 정과 외부를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니까 그걸 준비해서 이제 가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정의 복과는 이제, 자, 예전에 이제 좀 어렵게 했는데 지금 쉽게 그냥 접근할게요. 자,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옵니다.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으면은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쓰레기 봉투로 쓸어줘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개인적인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개인 비용이 들어갑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줘야 되는 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요 무임승차를 해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버리죠.
누가 개입한다? 정부. 그럼 규제해야 돼요?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보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공장을 해서 공장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면 옆에 있는 인근 토지 양식업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니까 부의회복가가 되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요? 안 해줘?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자, 이거는 보조해줘야 돼요? 규제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부의회복가, 외부효과는 딱 잡았다라 그랬죠? 그럼 얘는 시장을 통했어요? 통한 게 아니에요. 가격들을 통하지 않았죠. 그럼 이게 대한 대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개입한다는 자체에 떠나서 토지가 옆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부동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부동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 성? 인접성과 관련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내가 생산할 때만 아니라 소비할 때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은 비용이 나가고 소비할 땐 내가 편익인데, 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쉽게 접근하려면, 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이 공원 같은 긍정적입니까? 그럼 사회 전체가 유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사회가 불리해요? 사회가 유리해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적고 사회적 편익이 많이 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냐?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죠. 사회가 유리하니까. 맞나요? 그럼 개인적인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그냥입니까? 생산을 적게 합니까? 과대 과소 생산. 소비는 편익이죠. 그럼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다. 갑니다. 사회가 유리하니까 비용을 줄이고 편익이 높이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부의회복가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공장에 폐소를 내려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암기하셔야 돼요? 사회가 유리 분리. 분리로 가시면은 빨리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죠? 사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편익은 어떻게 돼요? 개인 편익이 많이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그냥요 커져요. 커지죠. 자,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어느 쪽에 치우쳐서 그래요. 그럼 치우치게 만들어야 돼요? 갖게 해야 돼요. 갖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요거는 과대 생산된다 그랬죠? 과대 생산. 그래서 이제 부대찌개라고 암기하시라 그랬죠? 부는 과소다, 과대다? 과대. 그럼 정은 과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정은 그냥입니까? 우리 공공재 생각하면 됩니까?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만 그냥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산되죠? 과소 생산되는 거죠. 맞습니까? 부는 부대찌개니까 부는 과대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외부 효과는 좀 어렵게 내지 않고 기출문제 위주로 좀 냈는데, 자, 만약에 이따 기출문제에서 자, 정의회복가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되고 만약에 존재하되면 공원이 들어섰어요. 생태공원. 그럼 주택 수요자들이 안 좋아요? 좋아요? 좌측이에요? 우측? 우측. 요까지만 나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올해는 아마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가 좋으니까 당연히 우측이죠. 여기까지만 다뤘어요. 그죠? 근데 따보세요. 우상향 이동. 다를 겁니다. 무조건 떠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문제 풀어봤죠. 자, 우측으로 그냥입니까? 곡선이 이동을 합니까? 요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안 다뤘는데 수용급에 다뤘다면 여기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상향 이동이라는 것은 우측은 그냥입니까? 수요도 늘어납니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게 되면 그냥요 둘 다 올라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럼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건데, 시험 문제는 좌측이야 우측?
요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자, 얘는 규제가 나왔어요. 규제가. 이따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만약에 가격과 양을 봤을 때, 자, 지금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너무 과대 생산이 돼 있죠. 그럼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럼 아까 시멘트 공장을 그냥 해요? 규제를 해요? 얘가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럼 자축이죠. 자, 이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동이 좌상향 이동이에요. 자, 곡선이 좌상향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그냥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즈라는 학자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우리 이걸 본다면 자, 우리 부동산 시장도 그냥 있어요. 기능은 있어요.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오피스텔 같은 게 임대를 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은 거기 임대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이윤 쪽에 배분되거든요.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자원 배분의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있어요. 있죠. 그런가요? 근데 정보가 대칭되어 있습니까? 비대칭되어 있습니까? 그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요. 그럼 시장의 실패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누가 개입하죠?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겁니다. 아까 양도세 중과 기억하시죠? 그냥입니까? 동결효과. 그럼 가격이 그냥 올라가 버려요. 토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맞나요? 그럼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안 좋은 거를 정부의 실패라 그래요. 그럼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니까 이따가 코즈라는 애가 나옵니다. 코즈는 정부의 실패를 부정합니다. 부정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부정해요. 그럼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들어보시면 아까 얘한테 시멘트 공장한테 규제하게 돼 세금을 부과시키면 얘는 시멘트 공급을 안 하고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가고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임대료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코즈는 이 을이라는 피해자한테 피해 보상 청구권을 줘요. 그럼 피해 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폐소를 내려버리면 지네들이 알아서 하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사적 시장이 막힐 수도 있습니까? 막힐 수도 있죠. 자, 펜 들어보세요. 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오셔서 일단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게 되면 책을 찾지 마시고 책은 나중에 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막 의욕이 있거든요. 교수님 보면, 어머니 열심히 해야지. 어디 있게 하시지?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안 봐요. 왜냐면 전문가가 쳐주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셔야 돼요. 97페이지 펜 드세요. 드시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나요? 자, 거 보시면, 구동성이 있죠? 인접성도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인접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번. 자, 아까 제가 편법으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아니라 딱 잡아댄다. 시장기구를 통했습니까? 거래 당사 제3자한테 의도했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줬죠.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외부 효과 제3자의 유리한 영향은 정고, 그 다음에 불리한 거는 부죠. 자, 생산 과정에만 생깁니까? 소비 과정에 생깁니까? 둘 다 생기고요. 4번은 그냥 아직 보지 마시고, 정의해볼까요? 정의해볼까 외부 경쟁은 답변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 편익이 커지죠.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가소 생산, 가소 소비하겠죠. 자, 핀피라고 돼 있죠. 공원 조성. 그럼 시장에 개입하면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장려를 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따가 그 주택시장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따가 그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효과가 발생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그럼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입니까? 우측이죠. 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가격도 상승합니까? 양도 늘어나죠, 그죠? 이게 나왔었고. 자, 부의 효과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그럼 사적 편익이 커지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과다 생산되고 님비 현상. 뭐 바나나도 그냥 그 유해 시설 같은 거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이건 그냥 억지를 시켜야 돼요. 생산과 소비를 못하게끔 하고 지역지구제는 나중에 후수를 할 거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해가 발생되면 수요를 해요? 수요가 감소해요?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이 부의복과의 대책을 쓰는 거죠. 그럼 대책을 써서 규제를 해서 아까 제 시멘트 공장한테 세금을 부과시키면 그냥입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그러면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넘기지 마시고 좌측에 맨 하단에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게 있어요. 96페이지에. 96에 정부의 실패. 누가 개입해서? 시장이 실패를 수정했죠. 정부가 개입해서 더 자원 배분에 저해했다는 것은 요건 정부의 실패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팁을 드리게 되면 앞에 그냥입니까? 다 규제가 들어갑니까? 규제에서 불안전하고 규제에서 경직되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렇게 적혀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코즈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코즈가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물론 뭐 부의복과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직접 그 지역지구제 같은 완전 금지를 하든가 아예 이 주거전형적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허용 기준을 정한다든가 외부성의 내부화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세금을 부과시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가 아까 내겠죠? 그럼 지한테 이제 내부화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피해를 주는 기업과 피해를 당하는 기업이 그냥 합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지네들이 알아서 하죠. 그래서 코우스라는 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복과가 아까 그냥이야 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갔어. 주택 가격도 올라갔지? 그럼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고 그냥 제3자한테 환경에 대한 재산권만 주라는 얘기죠. 그럼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행위자에게 소송 등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즈는 민간의 자발적인 협상 타협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보통 정부가 개입을 안 해요? 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오늘 프린트 2번 문제 있죠? 풀어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좀 쉽게 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3, 4월 때는 좀 문제를 좀 돌렸고 이제 가져갈 거 가져가는 거죠.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기분이 좋으니까 우측이죠. 그 다음에 1번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매연을 배출한 석탄 공장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은 무슨 회복가가 발생하겠어요? 부회복가가 발생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을 인해서 당사자 간의 해결이 곤란하고요. 좀 4번에 좀 펼쳐 보세요. 자, 부회복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규제를 합니까? 부담금을 부과시켜버려요.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 그죠? 그럼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장의 생산들은 또 제품 공급도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가시고. 자, 그럼 패턴을 바꿔서. 자, 일단 여러분이 프린터 3번을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이 직접 개입 근거예요? 수단이야? 근거와 수단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유도할 거냐면, 다시 페이지를 넘기시면, 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이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방법이죠.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 근거와 수단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막 여러분들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신다 그러는데 아들 방을 막 문 열면 안 되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게 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문을 열게 된 근거가 됩니까?
근거가 되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아들 방에 이제 소리가 날까? 그래서 첫 번째 지속적인 게임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인 전화 소리, 그 다음에 요상한 신음 소리, 그죠? 그럼 그건 그냥이야 뛰어든 근거예요. 그럼 안 되겠다 얘. 인터넷 끊어버렸어. 그냥이야 조치를 취한 거야. 이건 수단이라는 거지.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얘와 얘가 틀리다는 얘기야. 요즘은 업그레이드 해갖고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요. 맞습니까? 그럼 기술됐던 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건 간접적 개입 수단이거든요. 근거입니까? 수단입니까? 손에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뛰어든 근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소득층들은 집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주거 문제가 생겼죠. 그건 그냥입니까? 뛰어든 근거입니까?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개입 수단에 대해서는 직접과 간접 개입을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직접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어서 정부가 시장을 불신합니다. 그럼 그냥이야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 공적 주체로서 뛰어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죠. 자,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 자, 그럼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이 들어갔다. 그럼 다 무슨 개입이에요? 네,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그게 감정평가 시험에 토지은행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얘는 공공이 안 들어가도 얘는 직접 개입으로 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도 공공임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이 우리가 직접이고요. 그 다음에 공용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냥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수용하죠. 이런 게 나오면 다 직접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도시를 개발하는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부가 직접 하니까. 근데 간접 개입은 어때요? 이거는 시장의 기구를 통해서 가는 거죠. 정부가 신뢰를 해요. 아, 너 한번 해봐라. 그럼 그냥 해야 돼. 보조를 해줘야 돼. 보조개라는 걸 기억하시죠? 자, 보조금, 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죠.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해야 돼. 정부가 세금을 때려야 돼. 그래서 걷어서 주지. 그래서 이제 조세가 나오면 다 이따가 문제 풀 때 다 간접이에요. 종합부동산. 조세를 감면시켜도 그렇고 개발부담금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죠.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다 우리가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보조개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보조라는 것은 행정상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LTV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따 문제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럼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은 그냥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 들어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다음에 뭐 DTI라든지 뭐 금리를 조정한다든가 행정상으로 정보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간접적 개입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거의 99%입니다. 뭐하고 뭐를 바꿔내요. 직접하고 간접.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직접이라는 것은 공적 주체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했죠.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대신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공공 동그라미, 자, 토지은행은 이따 공공 토지 비축으로 나와요. 근데 토지은행은 공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도 이거는 직접 개입이다 가져가셔야 되고, 공용개발 수용, 공공 다 들어갔죠.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개입이 들어가죠. 체크하셨죠? 근데 분양가 규제는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좀 전에 조세가 직접이었어요? 조세는 간접이었어요? 그럼 아까 양도세를 부과시키는 건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조종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켜요. 근데 이거는 그냥입니까? 직접 가격을 손을 댑니까? 대요. 얘기해봐요. 그냥이야 직접 대. 돼가지고 야씨 너 이상 맞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 개입이라고 대학교 교과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낼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모험을 걸지는 않거든요.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좀 신조를 좀 지키고 자기 자신만에 대한 또 자기 책에 이걸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낼 수도 있으니까 좀 참고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강사가 달콤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출이 되는 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이 분양가 규제 같은 거 나오면은 그때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들은 이런 것들을 강의 안 해요. 왜? 짜증 안 나오니까. 근데 나는 왜 하겠어?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넣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될지. 근데 결론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라는 건 그냥이야. 가격을 직접 정부가 손을 댔어. 그게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세는 얘기해봐요. 직접 막 가격 간접이에요. 잘한다. 왜요? 직접 지가 했어? 막 공급을 늘리려고 그랬어? 아니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셔야 돼.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작살나요. 분양가 규제가 나오면 그 강사들이 작살나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벽한 걸 좀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은 배고파요. 그죠? 아직은 배고파서 좀 일타 명강사가 되려면 이런 것도 좀 해야 나중에 적중되면 어머! 쪽집게다!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아직은 배고파갖고 아직은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나오실 분만 나와서 이제 일부 이제 합격하실 분만 계신데 저는 이제 항상 그 합격생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제자들한테 오뚜기를 사줘요. 오뚜기는 그냥입니까? 다시 일어납니까? 자, 지금 부산 경기 안 좋습니다. 계속 안 좋을까? 알지? 열심히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축돼요.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부동산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심리적인 지수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갖고, 오뚜기가 뭐야? 넘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일어나지. 내가 오뚜기 정신이잖아. 나 옛날 건설회 다닐 때 고졸 출신 상무가 나한테 대학원 가니까 결제를 던졌어. 던져갖고 다가 싹 닫아가지고 다시 또 결제를 하잖아. 그래서 계속 안 잘리고, 강사도 지금 안 잘리고 있잖아. 근데 열심히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도 있는데 어차피 인생은 굴곡이야. 인생이 전종 이렇게 상향일까? 경기 변동을 배웠잖아. 하향도 와. 그래야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 갑자기 뭐 하다 그랬지? 이거 하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굴곡이 있어야 돼, 굴곡이. 굴곡이 없으니까 그 맨날 그 재벌 애들은 마약하잖아. 왜 신나는 게 없으니까. 더 신나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정신 가지고 가자고. 오뚜기 정신. 뭐 하다 그랬겠지? 직접 간접 게임이에요. 찾았습니까? 이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되려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중국한테 지금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죠? 큰일 나요. 매니저가 같은 경우 큰일 나버려요, 우리나라가. 자, 토지이용 규제 있어요? 갈게요. 그래서 제 강의를 확실히 들으시고, 힘을 가지시고, 합격합시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우리가 돈 벌고, 그럽시다.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 자, 토지이용 규제라는 것은, 자, 일단 이렇게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봐봐요. 지금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직접적 개입을 고르라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 트렌드가 여기 토지이용 규제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는 토지이용 규제 같은 걸 비교 안 하고 직접과 간접만 내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간접 개입 빼면 되는 거거든요. 빼보세요. 빼고 직접만 찾아보세요. 자, 갑니다. 공공이죠, 공공. 공공 토지 비축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게 토지은행으로 변행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토지은행 제도는 이따 하겠지만 직접 개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분명히 했는데 감정평가사 특강할 때 공인중개사에서 공공 토지 비축이 나오니 니네들은 토지은행이 나올 것이다. 적중이 됐어요. 그러면 운명이 이거를 토지은행으로 바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됐고요. 취득세는 세금이잖아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 수용은요, 직접. 개발부담금도. 보조개만 하면 어떻게 해? 개발부담금 알아야지. 야매만 알아, 씨. 그죠? 그 다음에 공영, 직접. 공공, 직접. 대부, 간접. 그러면 기억, 리얼, 시옷, 비읍이 되는 거죠. 찾았죠, 그죠? 걔는 무조건 99%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도 직접과 간접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기출문제에 대한 패턴이 잡혀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지역지구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지역지구 구역을 배우시잖아요. 지역지구제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제가 끊고 가겠는데 아까 외부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토지이용 규제라는 것은 토지이용 규제는 우리가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여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주거는 쾌적성이고 공장은 생산성이죠. 그걸 확 이를 없애고 주거 전용주로 바꾸는 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그냥입니까? 어울리게 합니까? 어울리게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부의 효과를 제거시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의 외부 효과 자체가 시장의 실패였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도 외부효과 해결책에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죠. 찾았어? 그래서 내가 하는 데까지만 딱 끊어. 용도지역지구제는 목적이 2번. 그냥이야 부의효과를 제거했어. 그럼 외부효과를 해결했네? 그래서 효율적인 이용을 했다. 거기까지만 끊으세요. 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제가 다음 시간에 스토리를 가고 아까 전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토지이용 규제로 가보죠. 자, 토지이용 규제로 가시게 되면 페이지 94페이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개별 토지를 사회적 바람직 판반으로 유도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소유권을 막 뺏은 건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용도지역지구제 기억하십니까? 그다음에 건축규제, 토지구획 그런 거, 각종 인허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 같은 게 다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게 오른쪽에 가시면은 2에 정부시장 개입의 2번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나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지역지구제는 그럽니까? 부의효과를 제거했습니까? 뭐의 실패를 수정했죠? 시장의 실패 수정했죠. 그럼 시장의 실패 수정한 거는 정치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에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99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었죠? 요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갈게요.